자, 강민경 씨 얘기도 나눠봤고요. 제가 한 명 픽해보자면 에일리 씨 어때요? 아우, 또 에일리 씨 할 말 많죠. 에일리, 에일리 씨가 불후의 명곡에 처음 나온 게 2012년 3월 달이에요. 네. 근데 그 전해 MBC에서 네. 연습생들 대상으로 연습생 가요제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불후에서 노래를 할 만한 신인 가수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유심히 봤죠. 네. 거기에 에일리가 거기에서 나왔어? 에일리가 우승을 했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근데 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쟤는 스타 될 거다. 스타성이란 게 딱 보였군요. 무대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그 눈빛 하면 이 친구는 지금 내나 손색 없을 만큼 네.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획사 대표님을 만나서 예. 이 친구 지금 불후의 명곡 출연시킬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직 데뷔를 안 해서 불후의 명곡 출연은 어렵습니다. 네. 언제 데뷔합니까? 2월 달쯤 데뷔를 시킬 생각이래요. 2012년 2월. 네. 얘 데뷔하면은 첫 방송 불후의 명곡에서 하게 해주세요. 아, 첫 방이 그래서 불후였어요? 아이돌들이 나가는 뭐 뮤직뱅크, 뭐 SBS 인기가요 이런 순위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노래 프로그램에도 먼저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이 친구는 불후의 명곡으로 얼굴을 알리게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 회사에서도 고맙지. 네, 너무 이제 좋은 제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녹음실에 가서 그때 아직 방송 활동도 제대로 시작 안 한 에일리를 네. 직접 보면서 어떤 노래를 하면 좋겠다. 그때 아마 패티김치 특집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무대를 했었고 그 이후로 정말 많은 무대를 했었죠. 우승도 많이 하고 여자 가수 중에는 알리 다음으로 많이 한 게 에일리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부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맞네. 거의 네, 뭐 근데 데뷔와 동시에 출연해서. 에일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나 이런 게 불후의 뭐랄까 프레임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대중들이 봤을 때는 이미 스타가 된 에일리가 불후에 나오는 거고 예.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신인 때부터 프로그램에서 이 친구를 굉장히 많이 케어를 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일리가 만약에 불후의 명곡에 출연하지 않았어도 지금처럼 스타가 돼 있을 거다? 아니면 아니다 지금만큼 안 됐을 거다? 저는 돼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뭐 그게 역할한 게 아니네. 그냥 자기네가 숟가락 얹은 거지. 그러니까 저기 2시간 걸릴 거리를 1시간 반에 가게끔 해준 뭐 그런 느낌? 30분? 네. 약간 전용 조금 타게 해준 거네. 그 에일리 씨에 대해서 제가 처음 불후의 명곡 할 당시에 네.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대화 정도는 가능했는데 유창한 한국말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웬만한 노래들의 가사가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노래했어요. 옛날 노래들.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친구가 가진 스킬인데 가사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면서 무대 위에서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 아니, 그럼 내가 예전에 유리상자 2명이랑 박하키 씨랑 박정현 씨랑 같이 무대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것도 스케치북인가 러브레터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인데 김광석 씨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를 넷이서 같이 부르는데 박정현 씨가 이제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야가 아니고 이건 잊어야야 이렇게 이런 뜻이니까 그래요 고마워요 막 이렇게 하고 노래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 가사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저렇게 감쪽같이 노래를 잘하지? 듣는 사람이 맞지. 원래 저 말인가? 예. 그 에일리도 그런 게 있었군요. 보통 왜 영어 문화권에서 자란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요를 하면 살짝 어색해요. 예. 말하는 게 약간 버터 느낌? 예. 부드럽게 안 들리는데 우리 귀에는. 예, 노래할 때. 에일리 이 친구는 노래를 들으면 뭐 우리나라 뭐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서 구수한 사투리 쓰는 그런 느낌의 어떤 가사 전달이 돼요. 그거 중요하지. 발음이 굉장히 정확해요. 우리말 발음이. 그게 내가 예전에 무슨 그 게임 OST 하나 이제 프로듀싱을 맡아가지고 노래를 다 이제 준비를 해놓고 가수들을 섭외를 했었는데, 누가 어디서 뭐 옥주현만큼 잘하는 여자 신인 가수, 예비 가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습생이. 그래서 들어봤는데, 뭐 팝을 부르는데 진짜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와, 이 친구 무조건 합시다. 그래가지고 딱 와가지고 우리나라 가사를 딱 줬는데, 혹시 너무 지쳐서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혹시 너무 지쳐서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노래는 잘하는데 이거는 맛이 하나도 안 나고 못 쓰는 거지. 그래서 결국 노선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데뷔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요. 노래는 맞아요. 잘하는데 한국어 발음이 너무 어눌해서. 근데 다행히 에일리 씨는 토속적인 발음이 구사가 가능했군요. 굉장히 피나는 연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너무 인상 깊었던 무대 중에 한 명이 그때 해바라기 특집이었나? 슬픔만은 아니겠죠라는 노래를 어느 가수가 나와서 부르는데 조영님께 죄송하지만 저건 해바라기
목소리로 들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런 말을 해버렸어. 네. 그게 문명진 씨였어요. 우리나라 소울 R&B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그때 문명진 씨를 처음 만났는데 이미 뭐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쪽에서는. 문명진 씨 팬클럽이 있었는데 회장이 제가 알기로는 리인이었을 거예요. 가수 데뷔 전에? 아마 그게 가수 데뷔 후까지도 계속했을걸요. 정말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회장이었다 뭐 이제 그런 느낌보다는 예. 리인조차도 문명진 씨의 노래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수의 가수 느낌? 네네. 그 정도로 많은 가수들이 저한테 문명진 씨를 추천을 했었고 처음 나와서 해바라기 노래를 한 이후에 네. 그게 엄청난 이슈가 됐었거든요. 보도 듣도 못한 친구가 모자 하나 이렇게 눌러 쓰고서 나와가지고 무대에 딴 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네. 마이크 하나 피아노 하나 네. 있고 예. 그래서 몇 주 동안 계속 했었죠. 하다가 어느 순간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섭외를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겠대? 네. 이제 바빠졌다 이거야? 그래서 뭐 굳이 안 나오겠다는데 싫으면 말아라 이거였어? 뭐 싫으면 말할까지는 아니지만 안 나오겠다는데 저희가 억지로 끌어당길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이 친구가 매니저하고 갈등이 있었고 소속사와의 갈등, 뭐 그건 뭐 네, 많은 그건 뭐 누구나 다 있잖아요. 흔한 근데 일이니까. 굉장히 내성적인 친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방송 활동 안 할 거야.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네. 예.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네. 어느 날 문득 어떤 전설을 되게 어렵게 섭외를 했는데 이분의 노래를 문명진이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전설이 마이클 볼튼이에요. 마이클 볼튼의 그 느낌을 야. 문명진이라면 정말 잘 해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한동안 안 나오던 문명진한테 연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설득을 한 게 나는 너의 노래를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다. 네가 두려워하는 거 내가 다 정리해 줄 테니 나 믿고 다시 하자. 그래서 마이클 볼튼 걸 하게 됐고 문명진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극찬을 했었고요. 뭐라고? 자기가 프로듀싱 하고 싶다고 저 친구랑. 이야. 그래서 저 왜 국제 필름 페스티벌 반포 페스티벌 가서 상 받았을 때 그때가 마이클 볼튼 편이었는데 네. 보통 후보 얘기하고 그럴 때 뒤에다가 왜 하이라이트 부분 틀어주잖아요. 예. 그 화면이 문명진 씨 화면이었어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 이후에 간간히 불후의 명곡을 하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또 방송을 안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냥 따로 연락하면서 지냈는데 이태원에 짬뽕집을 냈어요. 갑자기? 다시 노래를 해줬으면 하는. 노래를 아예 안 하나요, 지금은? 지금 뭐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흔히 말하는 제야의 고수에서 주 무대로 진출을 하기 직전까지 왔었는데 음악 아닌 외적인 이유로 다시금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게 가요계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 찾아서 내가 계약할까? 또 무슨 상처를 주려고 냅둬 그냥. 그 부르 출연하다 보면 이제 별명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부르의 이제 홍반장 알리, 부르의 안방마님. 네. 그리고 한 명 또 떠오르는 건 괴물. 괴물. 어느 분야에나 괴물이 있잖아요. 예전에 류현진 선수가 이제 한국에서 괴물이었고, 그렇죠. 이태리 프로축구에서 활동하시는 김민재 선수 별명이 괴물이고, 그렇죠. 그리고 부르의 괴물은 손승연. 손승연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부분 진짜 괴물 같아. 너무 어마무시하게 잘하니까. 이 불의 명곡에 손승연 씨가 처음 출연하게 된 부분도 조금 스토리가 있어요. 예. 2014년 봄에 새벽 1시에 신승훈 형님한테 전화가 와요. 새벽 1시에? 네. 헐. 후배 가수 한 명을 너한테 추천해주고 싶다. 형하고는 어떻게 알게 된 친구예요? 그랬더니 보이스 오브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네, 거기에 신승훈 씨가 멘토로 참여를 했었고 멘티가 손승연 씨였던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보이스 오브 코리아에 출연했던 무대들을 모니터를 해봤어요. 네. 승훈이 형이 추천할 만하구나.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방송사마다. 근데 당시만 해도 다른 채널의 경연 프로그램 혹은 오디션에 나왔던 친구들을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좀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제도적으로 이렇게 제한이 있었던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손승연 씨를 출연을 시키고 싶은데 불후의 명곡에 예. 이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 네. 거죠. 예.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더원이 한참 불후의 명곡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네. 전설 이치현 편에 편곡을 했는데 듀엣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여가수 한 명을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일단 거기 한번 승연이랑 해봐라. 불꽃 튄다 그 두 조합이. 아우 장난 아니죠. 예. 근데 더원이 너무 만족해하는 거예요. 나왔는데 바로 우승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명분은 선 거죠.
이 친구 나와서 우리가 우승했어. 이제 솔로로 나와도 돼. 네네. 네,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다음에 바람이리오라는 곡으로 바로 출연을 하게 됐죠. 나 그때 나갔었던 것 같아. 그대 잠든 머리맡에 이렇게 부른 노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앞에를 그대 잠든 머리맡에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대 잠든 머리맡에 그대 잠든 머리맡에 그 음표 하나 바꾼 건데 네. 굉장히 신선하게 들렸었던 거. 거기서 이제 멀리서 밝아오는 아침이 예, 예. 이 부분에서 용트림을 하죠.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오지 싶을 정도로. 진짜 멀리서도 다 들릴 그렇죠. 것 같다. 첫 무대에 더원이랑 듀엣을 해서 우승하고 네. 혼자 나와서 바람이리오 그 노래로 또 우승을 하고. 아, 그랬나요? 네. 네, 그때부터 불후의 명곡 괴물로서의 자리매김 그 시작이 된 거예요. 네, 네. 아우, 손승연 씨 못 찾겠다 꾀꼬리라는 곡 사물놀이패하고 같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한마디 하면은 사물놀이가 꽹가리 치고 막 이랬던 장면이 있어요. 그것도 본 것 같다. 예, 네. 예. 와, 꽹가리가 좀 시끄러워요. 아, 그 소리를 목소리 하나로 다 눌러버려. 맞아요. 정말 괴물이었어요. 손승연 씨가 한참 나올 때 저도 많이 출연했던 것 같아요, 혼자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 기억에 한 10번에서 한 번인가 이겼을 거야. 한 번 이긴 게 나도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 손승연 이겼다고. 그때 조관우 씨 늪. 조관우 씨의 늪. 그건 사실 저로서도 손꼽는 무대거든요. 네. 노래 자체도 워낙 센 노래였고 정말로 기대도 못했는데 어떻게 잘못 누르신 분이 계셨는지 그래 이겨가지고 난 지금도 아직 되게 뿌듯해. 딱 한 번 이겨봤어. 근데 그리고 나서 알리 씨도 그렇지만 손승연 씨도 최근에는 이제 불의 명곡 출연을 별로 안 하고 있는. 아, 내가 갑자기 말 끊어서 죄송한데 손승연하고 알리하고 같이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출연했을 때. 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둘이 붙어라. 왜냐면 그 결과가 너무 궁금하기도 하거니와 둘이 붙으면 한 명은 떨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너무 마음이 못됐어. 자기 무대 생각은 안 하고 둘 중에 누가 이길 거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언제 나오는지보다 걔네 둘이 같이 붙어 나오는 게 더 초미의 관심사였었어. 그렇지. 그만큼 대단했죠, 진짜. 자, 이제 가수 한 분 정도 더 남은 것 같은데 부르가 나온 최고의 황태자, 대륙의 남자 황치열. 그렇죠. 황치열. 이 친구는 이제 부르에서 가수 한 명 만들어 보자로 시작을 한 거예요. 어디까지 키울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소속사가 아닌 방송에서. 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 됐을 때는 물론 방송의 힘도 있지만 소속사의 힘이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그렇죠. 소속사의 힘 중에 부르도 있는 거지. 그렇죠. 예, 예. 네. 그런데 황치열 씨는 중국에 가기 직전까지 소속사가 없었어요. 아니 이렇게 노래 잘하고 이 정도 비주얼인 친구가 어떻게 소속사가 없지? 왜 다들 그냥 냅뒀지? 뭐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요. 예. 이 얘기를 처음부터 시작하자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게 너목보를 통해서 이름을 알렸다. 맞아. 거기서 나도 처음 봤어. 예, 네. 제가 에일리를 처음 봤을 때 스타성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네. 딱 봐도 얘는 되겠다. 예. 근데 황치열 씨한테도 그걸 전 느낀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만납시다. 얼굴 새까맣고 정말 촌티가 풀풀 나는 예. 청년 하나가 이제 스쿠터를 달달달달달 타고 KBS로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이 친구 살아온 얘기서부터 쭉 들어봤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노래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친구예요. 근데 주변에서들 많이 반대했었어요. 아니 소속사도 없는 일반인을 무슨 수로 프로그램에서 얘를 케어를 하겠냐. 네. 그래서 제가 거의 이 친구 소속사 대표 같은 느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어떻게 키울까를 막 고민을 하고 이제 그러던 때 저하고 세준 씨하고 경민 씨하고 셋이서 밥을 먹은 적 있잖아요. 예. 네, 이 친구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너희들도 한번 봐봐. 네. 근데 그때 경민이 반응은 이 형이 또 약을 파네 뭐 이제 그런 아니, 느꼈을 너무 수도 있어요. 의아했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니까 우리도. 그렇죠. PD가 얘를 한번 키워보겠다는 게 무슨 속내야 도대체.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건 그거였어요. 기획사도 없는 친구를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스타로 만들 수 있다면. 프로그램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걸 증명하는 그렇죠. 거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무대 서유석 씨 편에서 그룹 낙원을 불렀거든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가다 말다 돌아서서 아쉬운 듯 바라본다. 그렇죠. 미련 그거죠. 없이 후회 없이 남자답게 길을 간다. 이게 그 당시에 치열이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가사가 참 멋지다.
그렇죠. 낭만이 있다. 네. 이제 불후의 명곡에서 이 친구가 3주 만에 우승을 하게 돼요. 아, 이제 가족 특집이었는데, 아버지? 네, 아버지. 응. 예, 그거 녹화 뜰 때 되게 힘들었어요. 왜요? 치어리가 리허설 중에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해주고 했던 게 또 가족이. 화면도 있더라고요. 본인이 찍으라고 시킨 건 아니에요, 혹시? 저도 찍힌지 몰랐어요. 조감독한테 야, 올려 이러면서. 근데 그날 왜 그랬냐면 치어리가 아버지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안 봤어요, 아버지랑. 근데 그날 우리가 객석에 아버지를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걱정도 되고 그 감정도 많이 복받쳐 오르고. 만감이 교차했겠지. 네. 근데 그날 우승을 했잖아요. 아, 그래갖고 그날을 기점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아, 진짜 다행이다. 잘했다. 그 이후에 제가 어떤 회사에 치어리를 소개를 시켜줘서 네, 둘이 이제 회사를 하게 됐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이제 중국 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중국판 나가수 담당 PD, 홍타오 PD라는 분이 중국판 나가수에 출연시킬 한국 가수를 찾고 있는데 황치열이라는 가수를 보고 싶다. 부르를 통해서 봤군요, 황치열을. 응. 아유, 언제든 오셔라 해서 자리를 해주고, 그래서 보고 갔어요. 네. 근데 캐스팅이 된 거죠. 아. 근데 중국에 갈 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어요. 모르지. 황치열이. 응. 네. 응. 근데 파이널까지 오른 거죠. 그 당시에 중국 가수들, 남자 가수들의 목소리는 대부분이 미성이었어요. 황치열 씨는 굉장히 거친 목소리잖아요. 예. 이런 스타일의 가수가 중국에는 별로 없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파이널 무대는 녹화 한 번이거든요. 부모님을 초청하라고. 근데 이제 치열 씨가 한 분만 더 모셨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불후의 명곡 권지영 PD를 모셨으면 좋겠다. 네. 라고 이제 부탁을 해갖고 예. 호남TV에서 KBS로 공문을 보냈어요. 초청장을. 갔죠. 안 갔겠어? 아, 그럼 바로 가야지. 바로 가야지. 아, 근데 정말 규모 자체가 일단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훈한 TV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리조트를 출연자들용으로. 아니, 우리나라 방송국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상상도 힘들다. 못하죠. 근데 그 리조트가 한 채 한 채가 독채예요. 네. 이상한 소리가 나. 그러니까 그 숙소에서 딱 문을 열고 방송국 녹화장 그 문까지 들어가는 데까지 걸어서 한 15분 돼요. 네. 팬들이 일렬을 도열을 해가지고 하늘에 그 왜 패러글라이딩이라는 거 있죠. 낙하산 내려오는 거? 그 낙하산은 아니었고요. 모터가 달려서 하여튼 위에서 공중에서 날 수 있는 거였어요. 예. 네, 오토바이 같은 건데 공중에서 날아다녀요. 뭔 소린지 모르겠다. 우와, 보이시죠? 우와, 드론을 이용하여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계시고요. 우와! 스케일이 다르네, 역시. 그쵸? 그래서 보면서 아이고야. 아니, 불과 몇 주 만에 중국 나간 지. 네. 참, 사람 팔자, 참. 근데 그때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대기실 쪽에는 이 비표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렇겠죠. 근데 황치열 씨 대기실에 스텝도 아닌 것 같고 고위 관계자도 아닌 것 같고 20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 여자애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락날락 거리는데 늘 거기에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다들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돼요. 쟤는 뭐지? 방송국 사장님 딸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치열이가 중국을 건너갈 때 매니저랑 둘이 갔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도 모르겠거니 하고 이제 출국장으로 이렇게 딱 나왔는데 환영합니다 황치열하고 이걸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어. 그래요. 이 친구는 불후의 명곡 시청자였던 거예요. 중국에서. 중국의 1호 팬인 거죠, 그 친구가. 네. 네. 이름이 만두예요. 응? 만두? 중국 치열이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친구더라고요. 중국 방송이나 행사가 있을 때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통역도 도와주고, 네. 네. 중국 노래 발음도 도와주고, 그래서 굉장히 나름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그게 가능했네. 근데 어떻게 방송국에서 그거를 허용을 해줬네. 그게 방송국에서 가수를 존중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크게 존중하는 것 같았어요. 나 그 얘기 들었어. 슈퍼주니어 희철 씨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중국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PD들이 가수하고 절대 직접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고. 왜냐면 친분이 쌓일 일이 없대요. 네. 워낙
방송국이 많잖아요. 커다란 방송국이 전국을 한 바퀴 돌고 나면 거의 뭐 늙어 죽을 지경이어가지고 한 번 만나고 다시 그 사람을 만날 일이 없대. 아, 그렇겠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거가 거의 불가능하고 방송국 그 측에서도 그런 걸 아예 시도조차 안 한대. 그래서 무조건 매니저를 통해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존중이 깔려 있는 거야. 아, 이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모셔야 되는 분들이다. 이런 리스펙이 조금 한국 방송보다 더 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가수가 요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용하고 그거에 귀 기울이고 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건 좀 배워야 되겠네, 우리가. 응? 배워요. 그래야 돼? 배우자 그러세요. 좋은 건 배워야지. 내가 가수면 배울 텐데. 그래갖고 어떻게 됐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거기서 3등인가 했어요. 파이널까지 가기 전에는 우승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예. 근데 딱 느낌이 스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꼈어요. 일단 그 숙소 네. 딱 들어가면 A4지로 다 붙어 있어. 그 A4지에는 치어리가 부를 중국 노래의 가사가 한글로 써 있어요. 야, 그거 진짜 맨 땅에 헤딩인데 거의. 그렇죠. 네. 그리고 황치열 씨가 중국에서 한참 활동을 하면서 우리로 따지자면 출발 드림팀 같은 프로그램, 게임 프로그램에 나갔다가 갈비뼈를 다쳐요. 그래서 갈비뼈가 거의 금이 간 상태에서 아이고. 노래를 하는데 퍼포먼스 엄청나게 하는 친구잖아요. 그거를 정말 압박빙대로 칭칭 동여매고 무대 끝나고 오면 이게 아파가지고 앉아서 움직이지 못해요. 어머. 이 멀리 타국에 와서 몸을 그렇게 혹사시켜가면서 예. 정말 너무 안쓰러운 거죠. 안쓰럽다 진짜.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무대가 다 끝나고 쫑파티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제 느낌에 좀 과장 보태면 네. 올림픽 체조 경기장 같은 느낌의 그 과장을 했던 세상에. 아니 그 넓이를 내가 딴 데서 본 적이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어요. 식당이 네. 뭔 소린지 상상도 안 가네. 거기에 정말 테이블이 수백 개가 쫙 깔려 있는데 치열이가 홍타오 PD한테 이제 저를 소개를 시킨 거예요. 네. 황치열이라는 가수는 당신이 만든 거다라고 되게 리스펙을 해주더라고요. 그랬어? 그랬죠. 여기서 한마디 더 해야 되는데 뭔데요? 또 지자랑한다고 또 뭐라 그럴까 아니 봐. 뭐 네. 해봐요. 네. 황치열 씨를 캐스팅한 결정적인 계기는 아버지라는 곡이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 황치열 씨가 한국 노래를 몇 곡을 했어요. 네. 근데 아버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안 했냐? 내가 맞춰볼까? 맞죠? 불후의 명곡에서의 만큼의 그런 웰메이드된 무대를 만들 자신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홍타오 PD한테 들었어요. 양꼬치엔 홍다오.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처세가 좋네, 홍 PD. 잘 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요. 참 좋으시네. 그 말 한마디로 네. 얼마나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줘. 세상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중국 활동은 화려하게 마무리가 됐죠. 네. 이렇게. 불꽃을 태웠지.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이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한 번 이렇게 도약하게 된 그런 가수들을 짚어보고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뭔가 뿌듯함이 있으시겠어요. 그걸 쭉 하고 나니까 음, 또 결국 지자랑이다 아니에요. 일을 듣게 될까봐. 팩트를 벗어난 이야기들은 충분히 제가 팩트를 다 걸었기 때문에 걸러냈고요. 가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담을 쫓는 하얀색 안경 권 PD의 아름다운 구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